앞서서 이 고객가치 창조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고, 고객가치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이며, 고객가치를 집약시켜 놓은 고객가치 제안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구축할 거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혁신을 추구할 때 자기 혼자 힘으로 계속 해낼 수가 없거든요. 여러 사람과 함께 조직을 짜서 이런 비즈니스 혁신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 창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혼자서 1인 창업을 계속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이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가치 제안을 기반으로 시장의 형성으로까지 끌고 가려면 어떤 조직화된 이 힘과 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혁신 추구 현실을 보면 그냥 뱅글뱅글 돕니다. 반복적으로 매일 혁신 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혁신했다가 오늘도 또 혁신하고 내일도 또 혁신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혁신하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만, 아이러니하죠. 혁신을 매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혁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멋진 행동이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매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사는 뭐 매일 뭔 혁신 프로그램 하면서 한 개가 끝나면 또 한 개 하고 또 이어서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혁신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 혁신이 공전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빈 수레바퀴가 돌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건 변화 없이. 이 과정에서 오히려 누군가는 더 지치고 있고, 누군가는 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누군가는 더 불만이 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요. 많은 조직들에서 이런 끊임없는 혁신 추구 함정에 빠집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떠들었지만 결과는 단순히 기존 조직의 재편 정도에 머무르게 되죠. 뭐 조직도를 좀 바꾸거나 다기능 팀을 출범시키거나 부서별로 통합시키거나 부서별로 더 분권화시켜서 뭐 한다고 떠들지만 조직의 근본적인 역동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지, 지금과 다르게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새롭게 도전하는 거 거의 무관심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과거보다 잘하고 있다, 어제보다 난 나아졌다, 그래서 나는 훌륭한 거다. 뭐 자기를 그냥 위로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고객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라든지 시장의 경쟁 구조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창조적 파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세스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거 빨리 없애야 된다, 옥상옥이다, 뭐 이렇게 막 욕을 먹기도 하고, 이게 하다 안 되면 과거 관행이 되살아나고 더 강화되는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냐를 보면 조직의 상층부가 주도하는 혁신이죠. 거의 대부분. 바텀업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탑다운식으로 혁신이 상층부에서 지시가 되는데, 이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일선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반응 별로 경청하지 않고 짜여진 계획대로 지시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조직 구성원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통제지향적이 됐다, 관리 중심적이 됐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이러면 혁신은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끊임없는 혁신 추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특성을 지닌 조직화 모델을 갖춰야 되고, 그러한 조직화 모델이 작동하도록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검토하고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혁신에 대해서 뭐 번뜩이는 천재성 이런 얘기하고 또 뭐 대단한 뭐 영웅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원탁의 기사와 슈퍼맨을 합성시켜 놓은 인물, 이게 막 혁신가 이미지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혁신가는 그런 대단한 통속적 심리학과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낸 그런 뭐
아주 대단한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구성원들로부터 정규적인 혹은 일상적인 업무로서 혁신과 변화가 인지돼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조직을 우리가 구상해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죠. 예. 돈키호테처럼 위험이라는 걸 향해서 낭만적으로 돌진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현금 흐름 분석표를 몇 시간이나 아주 꼼꼼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혁신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혁신은 정말 디테일한 걸 끝까지 챙겨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혁신가는 혁신기의 원천을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회를 꼼꼼하게 포착해야 나중에 큰 위험에 닥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뮤지의 여신으로부터 행운을 선물 받고 뭐 천재적 영감을 발휘해서 혁신했다.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들은 되풀이 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가르치거나 배울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혁신을 체계화시켜 진정한 고객까지 창출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성공적인 혁신가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기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미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든 작업을 이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성공적인 혁신가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조직은 아랫사람 보고 이걸 따라해라라고 지시 내리는 조직이 아니고 고위층부터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 이것들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이게 바로 혁신적인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적 조직의 경영진은요. 구성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안하도록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지한 제안서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계획과 활동으로 구체화되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용기를 지원해 줍니다. 그 혁신적인 경영진은 무아지급 말을 경청하고 아이디어 제안이 오면 정서적으로 후원해 주고 어설픈 추측과 설익은 논리 이것조차도 이해하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떠오르는 생각이 조직의 비전으로 승화되고 뭔가가 결집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뭐 이게 당연히 창의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무질서하고 평범한 것이라고 아주 폄하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경영진은 혁신적인 조직의 경영진은 조금 다른 형태의 태도와 자세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밑에서 뭐가 올라오면 아니요로 판단하고 통보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역할입니다. 아니요가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조직 전체 분위기가 크게 무기력해집니다. 혁신적인 조직의 경영진은 이거 문제 많은 제안이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다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걸 더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혁신적인 조직의 경영진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혁신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직 모델에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창출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영진만의 또 자기 노력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직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생산적인 과학자가 단순히 능력이 있는 과학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게 재능이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아주 생산적인 과학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엄청나게 큰 목표에다가 걸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시킵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과학적 성취의 첫 번째 열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구성원들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작은 목표에 집중하지 않도록 챌린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기존의 관료적인 조직 이거 피곤하다는 거죠. 최대한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 혁신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정도 해줘야 윗사람한테서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집중해서 일하면 절대로 혁신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료적 조직에서 혁신적 조직으로 조직화의 기본적인 룰을 바꾸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화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됐을 때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혁신 추구의 절차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다시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5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회 분석에서 모든 걸 시작합니다. 기회의 원천을 다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혁신기의 원천이 크게 7가지 있다고 얘기하고 7가지가 상황에 맞도록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기회 분석에서 시작하는 게 혁신 추구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책상에서 내부적으로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혁신과 고객 가치 시장 창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결국 혁신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잠재 고객을 직접 만나고 산업에 있는 여러 플레이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일단은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큰 목표를 수립하되 당장 눈앞에 일은 뭐 해야 된다고요? 아주 분명한 한 가지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부터 빠그라지고 첫 번째 단계부터 아무런 결과물을 못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에 집중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혁신 프로세스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혁신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만족시켜야 되냐? 만족시켜야 할 구체적 수요가 과연 뭐냐? 산출해야 될 구체적인 결과물이 뭐냐? 거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가능한 한 작게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혁신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걸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장산업에서 스웨덴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똑같은 개수의 성장개비를 집어넣으려면 뭘 혁신해야 되냐? 요거 하나만 계속 집중적으로 들고 파서 만들어낸 게 성냥갑에다가 똑같은 개수의 성냥을 집어넣는 이 방식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적은 돈과 사람, 한정된 시장만 있으면 되는 소규모 출발의 혁신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에 근접하기 직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정과 조정 단계, 피보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잘못하게 되면 시간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약 혁신의 주인공이 본인이 되신다면 작은 것 하나를 분명하게 해내는 소규모 출발의 혁신 노력을 초기에는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뭐라고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주도권 잡기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혁신 추구 노력이 경쟁 기업들에게 기회만 만들어주고 자기는 이 흐지부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도권을 목표로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잡되 눈앞의 이슈는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혁신의 이 실질적인 구현 프로세스는 혁신의 모든 핵심은 근면성, 참을성, 책임감, 노력의 반복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강점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혁신가는 혁신 대상 기회와 기질적으로 조화로 이루어야 됩니다. 기회의 특성이 나의 내면적 특성과 맞지 않으면 의외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해당 기회는 자기가 보기에 중요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기회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제대로 된 혁신 추구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목표의식과 멘탈을 가지고 혁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반인들의 행동과 삶에도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조직이 일하는 방식과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집중해서 혁신의 실질적인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가 뭔지 잘 확인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기업가적 혁신을 추구해 나가려고 할 때 어떠한
조직화의 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았습니다.